봅시다.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들 엄매는 시험을 쳤어? 헐, 다음 학기야 엄매요. 여기 다 엄매예요. 화작 손. 화작이고 나머지 다 엄매. 아 그럼 화작도 다음 학기에 쳐? 쉽지 않겠는데. 3학년 때 엄매 치면 어렵죠. 경쟁도 좀 빡세고. 봅시다. 해야지. 해내야지. 이 문제가 저기 뭐냐 1학년 때 배웠던 걸 까먹는다는 게 문제인데 1학년 때 배웠던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떡하냐. 일단 알겠습니다. 자 10번 봅시다. 윗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볼게요. 자,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데 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맞죠? 이게 이제 계약론적 관점이었습니다. 계약론적 관점. 자, 그 다음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다. 감각적인 존재이다. 타산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계산적인 거야. 맞죠? 계산적인 거. 합리적인 존재라고 보는 거죠. 나한테 이익이 되게끔 하는 거. 감각적 존재 본문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주권자가 국가에게 권력을 떼어주고 국가가 형벌을 시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말. 자, 다음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맞죠? 뭐 해진다고 했어? 무뎌진다고 했죠. 자, 다음 형벌권의 행사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맞죠? 요게 이제 사회 계약론적 관점에서 양도된 자유 이상으로 형벌을 주게 되면 형벌 받는 사람이 뭐라고 느낀다? 억울하다고 느낀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11번 기억에 대한 설명이네요. 기억이 어디 있냐? 울타리의 높이네요. 자,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맞죠? 자, 이게 울타리의 높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형벌의 정도였습니다. 맞죠? 형벌의 정도. 자, 형벌의 정도는요,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왜냐면 이미 저질렀던 형벌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 이게 응보주의적 관점이랑 다른 건데 아까 응보주의 나왔잖아. 응보주의를 얘기했던 사람이 플라톤인가 아마 그랬을 거거든. 이 고대 플라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이제 누군가가 죄를 지어.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벌을 줘.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죄가 벌로 인해 씻겨나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응보주의 관점입니다. 너 이만큼 죄 지었지? 이만큼 벌 받아. 그러면은 이제 상쇄돼 라고 보는 게 응보주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법은 재범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라고 얘기했죠. 자, 다음 2번 선지 법률로 엮어서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게 아까 뭐라고 했어? 성문화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랑 요게 똑같은 말이야. 성문화되어 있어야 된다. 아,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돼 있네요.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자, 다음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서 무관한지를 정해야 된다. 자,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공익에 대한 손실이었다. 그렇죠? 공익의 손실. 범죄의 이득,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득, 공익의 손실 똑같은 말입니다. 맞는 말. 자, 다음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 요거 아까 쌤이 얘기했죠. 합리적인 거. 목적 달성에 활용합니다. 자, 사람들이 손익을 저울질하고 이러기 때문에 형벌을 성문화시켜가지고 성문법으로 규정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이거 보면서 와, 내가 저질렀던 잘못이 5년형에 해당하네. 잘못 안 저질러야겠다 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인간이. 자, 다음 이제 지키려는 공익보다 더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 아니죠. 딱 지키려는 공익만큼 설정해야지 효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12번 윗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이제 공리주의 입장, 일반 예방주의 입장,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자 입장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형벌이 사회적 행복을 증진을 저해한다라고 보는 건 공리주의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일단 틀렸거든요. 뭐가 틀렸냐면요. 요거는 공리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 아니에요. 자, 공리주의 입장은요, 형벌이 사회적 행복을 증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알아두자면 여러분들 이것도 배경 지식이긴 한데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다른 모의고사에서 나온 지문이기는 해요. 공리주의자는요 아주 강한 형벌을 사랑합니다. 강한 형벌을 사랑해요. 공리주의자는 이 사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왜 그러냐면 사형을 통해서 아무도 범죄 안 저지를 수 있게 해. 그걸로 우리가 최대 행복을 달성할 수 있어. 최대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중간의 방법으로 무엇이든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리주의자들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약간 효율충들이거든. 효율이 최고인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공리주의자는요 형벌이 사회적 행복을 증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증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다음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으므로 자 일반 예방주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요거는 일반 예방주의가 아니라 휴머니스트 입장이라고 돼야 됩니다. 자, 이 사형이 다른 말로 하면 강한 형벌이잖아, 그렇지? 여기 맨 마지막 문단 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다음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라서 맞나요? 아니지. 이 사람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일시적으로만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맞죠? 자,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 있을 수 없다. 자, 가장 큰 가치가 여기서 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생명입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합의는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사형은 안 돼. 자, 다음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합의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찬성 안 하겠어? 찬성하겠지. 자, 다음 요거 DNA. 이게 진짜 쉽지 않죠. 이게 내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들지 생각해보면 난 생물이 제일 힘든 것 같아. 너무 생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배우나 이거를? 나도 어렸을 때 배웠겠지. 맞죠? DNA가 뭔지는 아는데 그 이상으로 모르겠어.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만 기억나.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맞아? 드론처럼 생긴 거? 이게 DNA 아니에요? 생물 한 사람 맞아요? 이것까지 상동 염색체 맞지? 까지 기억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생물은 내가 본 게 아니고 귀엽게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물리나 차라리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림이라도 그려볼 수 있는데 이거는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뭔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또 정보들이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쉽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게 아마 코로나 때라서 이게 이 지문이 나왔겠죠. 우리가 보통 그 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치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어떤 사회적 흐름 내는 것들을 좀 많이 반영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막 수능에 관세 무조건 나올 거다. 왜냐면 이번에 수능 특강에도 관세가 있었거든. 그래서 관세 무조건 나올 거다. 트럼프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 막 이랬는데 사실 안 나왔잖아. 그래서 경제지문은 요즘 자꾸 안 나오는 추세다 보니까 그랬긴 했는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다 보니까 지금 요거를 했었죠. 여러분 PCR 검사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 뒤지기만 해. 콧구멍 다 뚫린 줄 알았어.
이게 그 학원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뭐 학생 중에 누구 뭐 나왔다 그러면 맨날 검사 받으러 가야 되고 맨날 검사 받으러 가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코를 뚫었던 것 같아요. 봅시다. 코였나? 어디였지? 아, 여기였나? 어디를 뚫었는데 면봉으로. 그렇죠? 자,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화효소 연쇄 반응 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답니다. 자,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일단 알긴 알아야 돼. 맞죠? 염기 서열을 알고 있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채취해도 팍팍팍팍 증폭시켜가지고 이제 어떤 DNA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PCR은 일단은 주형 DNA, 그 다음에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그 다음에 4개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답니다. 4개 필요하대요. 자, 그래서 주형 DNA란 우리가 보통 주형이라는 말을 어떨 때 많이 씁니까? 어떤 틀이 있을 때 이걸 주형이라고 합니다. 맞죠? 틀. 자, 그래서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합니다. 추출된 거야. 그래서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한대요. 이중가닥이니까 당연히 가닥이 2개겠지. 맞죠? 이게 나중에 단일 가닥이 있어서 이중가닥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중가닥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가닥이 2개인 걸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중가닥 DNA를 말하면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자,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뭐라고 한다? 표적 DNA라고 한대요. 자, 그 다음 프라이머. 아, 이름에 나오면 좀 표시를 좀 해야 안 보인다. 자,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단일 가닥 DNA랍니다. 자, 그래서 이종, 그러니까 2개 종류죠. 2개 종류의 프라이머가 각각 어디에 붙냐면요, 이 표적 DNA의 시작과 끝부분에 결합한답니다. 그게 프라이머예요. 자, 그래서 DNA 중합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자,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합효소는 뭘 하냐면요, 자, DNA를 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뭐로 만들어준다? 이중가닥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단일을 이중으로 만드는 게 바로 뭐다? DNA 중합효소랍니다. 자, 그래서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한대요. 이중가닥의 DNA를 2개의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중을 뭘로 바꿔? 단일로 바꿉니다. 일단 열을 가해서 2개 붙어 있는 걸 하나로 만들겠네요. 하나로 떼는 거지. 떼는 거죠. 자, 그래서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뭐가 결합한다? 프라이머가 결합한대요. 그러면 뭐가 생겨? 복제되어서 2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긴대요.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하나 봐. 그러니까 PCR은 어찌됐건 간에 DNA를 확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인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중가닥 DNA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열을 가할 거야. 열을 가해서 얘를 뭘로 만들어? 단일로 만들어. 맞지? 그러고 나서 뭐를 지금 합체시켜? 어떤 프라이머가 있는데 프라이머를 합체시켜. 자, 그래서 이 원래 있던 얘가 표적 DNA겠지. 맞죠? 이 표적 DNA에 프라이머를 하나 딱 떼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나 뭘로 만드는 거야? 한 쌍 이중가닥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나 단일 하나, 단일 하나. 여기에 프라이머 붙은 거, 프라이머 붙은 거. 이중가닥 몇 개 됐어? 2개 됐지. 이해되죠? DNA가 복제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룬답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하지. 당연하지. 이중가닥을 전부 뭘로 만들어줄 건데 또 빼가지고 2개로 만들어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매번 진행할 때마다 표적 DNA 숫자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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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마다 2배씩 증가할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하고 나면, 자,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하고 나면 그때 PCR을 종료한대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게 문제죠. 자, 봅시다. 근데 PCR이 종류가 2개래요. 전통적인 PCR이 있고 실시간 PCR이 있답니다.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에, 자, 지금 PCR의 최종 산물입니다. 그 말은 쭉 해가지고 DNA 양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요 최종 산물의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서 발색을 통해서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 형광 물질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지고 나서 와, 표적 물질이 얼마나 증폭됐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전통적인 PCR은. 자, 그런데 PCR은 자,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답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간 PCR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는 데 쓰였다는 거죠. 이 실시간 PCR은 뭘 알 수 있는데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만 알 수 있어? 증폭 여부만 알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DNA 증폭 다 되고 나서 이제 뿌려가지고 얘가 얼마나 증폭됐는지만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실시간 PCR은 뭐도 알 수 있어? 이 원래 내가 채취했던 이 표적 DNA가 어느 정도가 양이 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실시간 PCR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PCR은 전통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뭐마다 일어나? 사이클마다 발색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한 사이클에 이만큼 어차피 몇 배씩 일어날 거야? 2배씩 일어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최종으로 되었을 때 여기에서 뭘로 하면 돼? 사이클 숫자만 알고 있으면, 몇 사이클 만에 여기 최종까지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 사이클만큼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쭉 하면은 최초의 시료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서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도 할 수 있죠. 자, 이를 위해서 실시간 PCR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PCR 과정에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결과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색깔을 나타내는 시료가 그 형광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야. 과정에서. 그래서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2개가 이용된대요.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라고 하는 게 있고 형광 표식 탐침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해서 발색한답니다. 자, 보면 이중가닥 DNA에 결합한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지금 복제된 거야. 맞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DNA, 그 다음에 옆에 뭐가 붙은 거, 프라이머가 붙은 거.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개가 있다는 건 그 옆에 한 개가 또 하나 더 있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되어 있어. 맞죠? 자, 지금 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중가닥 DNA는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디에 결합해? 여기에 결합하고 여기에 결합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나중에 단점이 있어서 그래요. 자, DNA 결합하여 발색함으로 표적의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답니다. 다만 이중가닥 DNA의 연도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서, 그러니까 사실 표적 DNA랑 프라이머가 결합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프라이머랑 프라이머가 결합되어 있는 이중가닥 DNA가 있다면 거기에도 결합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중가닥이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서. 원래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제대로 증폭된 양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원래 표적 DNA 한 가닥, 그 다음에 프라이머 한 가닥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찾아서 정확하게 증폭의 양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형광표식 탐침은 형광표식 탐침은 자,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광물질이 붙어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단일 가닥 DNA 단편이래요. 자, 그래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어디에 붙는다? 얘가 단일 가닥인데 어디에 붙는다? 표적 DNA에 붙는다는 거야. 그렇게 설계해야 된대요. 자, 그래서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아까 된다고 했잖아. 맞지?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나뉠 거야. 표적 DNA가. 맞죠? 열을 가하면 나뉜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단일 가닥으로 되고 나면 형광표식 탐침은 프라이머랑 마찬가지로 뭐랑 결합하느냐? 표적 DNA에 결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색깔은 어디에만 나타난다? 표적 DNA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뭘 알 수 있어? 표적 DNA가 증폭된 양을 우리가 색깔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 자, 그런데 그러려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얘가 표적 DNA에 들어가 있고 이 표적 DNA가 프라이머랑 만나야 돼. 그래서 복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 복제가 이루어진 시점에 발색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 혼자 표적 DNA랑 결합한 거지 이 표적 DNA가 프라이머랑 결합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잖아. 이 탐침이. 맞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 자, 볼게요. 자, 중화효소에 의해서 복제가 된다고 했잖아. 맞죠? 중화효소에 의해서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자, 표적 DNA랑 프라이머가 만나서 복제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맞죠? 자, 이 복제되는 과정에서 탐침은 뭐가 된대요? 표적 DNA랑 결합이 끊어진답니다. 그리고 분해된대요.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와? 형광물질이 나온대요. 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탐침이 끊어진대요. 결합이 표적 DNA랑 끊어지면서 분해가 되고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형광물질이 나온대요. 그러면 형광물질이 입힌 자, 형광물질이 입힌 이 표적 DNA는요. 자, 한 가닥 있고 얘가 프라이머를 만났어요. 프라이머를 만났고 요 사이에 뭐야? 아까 몰래 요 탐침이 어디에 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얘가 만났어. 만나가지고 이 복제가 이루어지는 요 중화 과정 이 안에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맞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와? 형광물질이 나와. 그래서 형광물질이 나와서 얘가 형광물질에 입혀졌어. 형광물질이 여기 입혔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얘는 복제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복제가 끝났고 복제된 결과물로서 여기에 지금 요 표적 DNA만 색깔이 입히게 된 거야. 입혀지게 된 거야. 맞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매번 증폭될 때마다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 표적 DNA의 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자, 소각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현관물질이 발생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현관 표시 탐칙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서 좋아. 근데 문제는 뭐야? 비싸대요. 자, 다음 실시간 PCR에서 이것도 문제다. 자,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의 DNA의 양에 비례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한대요. 이거 근데 당연한 말이야. 발색도라고 하는 게 색깔이 얼마나 나왔느냐를, 얼마나 진한가를 말하는 거잖아. 당연히 얘가 표적 DNA가 얼마나 많이 복제됐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진해질 거 아니야. 맞죠? 당연한 말. 자, 다음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야. 맞죠? 자, 초기 양이 많아지면 매번 사이클 돌 때마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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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늘어날 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 1개로 시작했던 애랑 10개로 시작했던 애랑 당연히 도달하는데 속도가 다르겠지. 맞죠? 아, 사이클의 횟수가 다르겠지. 속도도 당연히 다를 거고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발색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PCR을 중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PCR을 중지하는 시점의 발색도는 거의 비슷하겠지. 필요한 DNA 양만큼이겠지. 맞죠? 그런데 그 필요한 DNA 양만큼에 도달하는 사이클은 매번 다르겠지. 표적 DNA가 얼마나 이제 시료가 추출이 되었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래서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자,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을 뭐라고 할 거야? CT 값이라고 할 겁니다. 다음,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사료의 CT 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을 비교하면 뭘 알 수 있냐면요,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도 계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농도를 알지 못하는 어떤 시료의 값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걔도 나중에 사이클 값 비교해보면은 뭐 할 수 있다? 원래 표적 DNA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다. 자, 다음 이제 PCR은 이제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로 쭉 해서 마지막 문단 뭐 필요 없고. 자, 14번 봅시다.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자,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있죠. 자, 봐봐. 이게 염기 서열이잖아, 그치? 염기 서열은 그 알파벳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된단 말이야. 뭐 CTTT, H, 뭐 AT,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될 때 그 부분에 어떠한 일정 위치, 일부분이었죠. 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게 있다며. 그걸 프라이머라고 한다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일부분에서만큼은 염기 서열, 그러니까 이 순서가 똑같이 배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해당 부분에서는. 그러면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찾을 수 있지. 그 해당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치하네 라고 해서 찾을 수 있죠. 자, 다음 PCR에서 표적 DNA의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 되는 시간은 같다? 같죠? 이게 무슨 말이야? 2배에서 4배가 되는 시간 몇 번의 사이클이야? 한 번의 사이클. 4배에서 8배가 되는 거 몇 번의 사이클? 한 번의 사이클. 시간 동일하죠. 자, 다음 전통적인 PCR은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에서 알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왜 맞는 말이냐면요, 지금 전통적인 PCR은 어디에다가 현관 물질을 결합하냐면요,
최종 산물의 형광물질을 결합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과정 중에 알 수 없지. 다 끝나야 알 수 있지. 이해돼요? 맞는 말. 자, 다음 4번. 실시간 PCR은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양을 증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뭐 당연히 맞는 말. 아까 쌤이 그 열 가해야지 분리된다고 했어요. 맞지? 이중 가닥이 단일 가닥으로 분리된다고 했죠. 자, 다음.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에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화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완전 맞는 말이죠. 자, 프라이머가 필요해. 그래서 둘이 만나. 그러고 나서 중화효소가 만나면은 복제가 이루어져. 자, 다음 15번. 15번 기억은 지금 이중가닥 DNA 특이 뭐시기? 특이 역류. 특이 역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형광 표시 탐침입니다. 자, 보자면 기억은 니은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 합체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거 찾는 거네요. 그렇죠? 틀렸죠? 자, 자, 보세요. 얘가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 합체를 이루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합체는 뭐였습니까? 프라이머 플러스 프라이머죠. 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합체라고 부르지. 근데 이 특이 역류가 결합하는 게 아니죠. 이 이합체와 얘가 만나서 발색하는 게 잘못된 거야. 얘들도. 자, 다음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맞는 말이죠. 자, 기억은 어찌됐건 간에 보세요. 표적 DNA든 프라이머리든 복제된 것이건 어쨌건 간에 기억 얘는 이제 넣어가지고 얘가 표적 DNA에 붙어가지고 이 얘네를 지금 발색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가닥에 붙는 거야. 이중가닥에 붙으니까 복제된 이중가닥에 전부 색깔이 묻어 있는 거는 무슨 말이야? 결국은 표적 DNA에도 붙은 채 발색되는 거 맞지? 어차피 이중가닥에 다 붙어서 얘는 색깔이 날 테니까 기억은. 그런데 니은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DNA에 붙은 채 반응이 일어난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얘는 중간에 끊어집니다. 자, 니은은 결합이 끊어지고 나서 형광물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붙은 채가 틀린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니은은 안 되고 기억은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났다. 맞고. 니은은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니은은 기억과 달리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아니죠. 이합체 얘기 자체가 애초에 기억 나올 때 있었습니다. 맞죠? 다 틀린 말. 자, 다음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서 발색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결합이 끊어지는 시점에 발색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비교를 언제 해야 돼? 이 시작 시점이랑 그 다음에 결합이 끊어지는 지점이랑 똑같은지를 봐야 돼. 그런데 결합은 뭐 하고 나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아까 뭐 중화모식 어디 갔냐? 중합효소. 중합효소에 의해서 DNA가 복제되고 나면 그때 끊어진다고 했어요. 결합이. 맞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시작 지점이 아니라 거의 언제라고 해야 되겠어? 끝날 때라고 해야겠지.
자, 이 끝날 텐데 얘가 대략적으로는 언제냐면 이제 중합효소 사용될 때입니다. 효소로 인해서 DNA 복제되고 그 다음 결합이 끊어지면 그때 발색 반응이 일어납니다. 맞죠? 앞에 봐! 자, 다음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그렇죠. 자, 니은은 어디에 결합합니까? 단일에 결합합니다. 정답은 이거. 자, 다음 16번. 이게 다 어려워요. 자, 봅시다. 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검사에 PCR을 이용하려고 할 거랍니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바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볼게요.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연도를 진단할 수 없겠군. 틀렸습니다. 할 수 있죠. 감염 초기에도 할 수 있으니까 PCR이 획기적이라고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생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틀렸습니다. 맞죠? 자, 발생 물질 필요해요. 맞죠? 발생 물질 언제 필요해? DNA 복제 다 끝나고 나면 뿌린다고 했어. 맞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싼 거 아닙니다. 실시간 PC 가격이 비싼 게 현관 표시 탐침이었죠. 현관 표시 탐침. 자, 다음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끊고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얘는 서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전통적인 PCR은 더 옛날 거야.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PCR은 최신 기술이고. 맞지? 자, 이 최신 기술이 할 필요 없는데 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게 아니라 전통적인 PCR은 이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맞지? 그래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랑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서로 다릅니다. 알겠죠? 자,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적으로는 DNA 시료를 더 많이 채취하면 되지. 맞죠? 애초에 표적 DNA 양이 많으면 빨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틀린 말. 자, 다음 4번.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맞는 말이죠.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있어야 뭘 만들 수 있을까요? 프라이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표적 DNA는 알아야죠. 자, 다음 5번.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말장난이에요, 여러분들. 자, PCR이 끝난 후에야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PCR이 끝난 후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쭉 해서 PCR을 중지한 겁니다. 맞죠? 그때가 끝난 시점이야.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지금? 끝난 후라고 했으니까, PCR 일단 중지. 이제 충분히 DNA 얻었어. 그러고 나서 감염 여부는 그 이후에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왜? 실시간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왜 체크하는데 일정 수준의 발색도까지만 가도 알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니까 PCR 발색도 도달했어. DNA 복제됐어. 끝! 하고 그 이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실시간 PCR인 거죠. 자, 다음 17번. 자,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가 있답니다. 자,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고 있대요. 무언가가.
자,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대요. 자,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서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A가 B보다 뭐가 더 높아?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답니다. 자, 그럼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간단하게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쭉 추론해 본다면, 일단 검사 누가 더 빨리 끝나? A, B 중에서 A가 빨리 끝납니다. 맞죠? 왜? 표적 DNA 애초에 숫자가 많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사이클의 횟수는 A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이클의 수는 적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왜? 어차피 적은 사이클로 빨리 결과 나올 테니까. 맞지? 자, 그래서 지금 봅시다. 요거 다 붙어볼게요.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T 값은 뭐야? 사이클 횟수입니다. 사이클 횟수. A가 뭐 해야 돼? 작다가 돼. 작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는 추론해야 돼가지고 조금 이따 보고요. 가부터 볼게요. 자,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가량은 당연히 뭐 하겠어? 기존의 시료가 DNA 표적 DNA 숫자가 많았던 애들이 사이클 진행될 때마다 증가 숫자는 당연히 더 많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해야 돼? 많다가 돼야 되겠지. 맞죠? 끊어. 정답은 2번이거든요. 자, 잘 보세요. 필시간 PCR의 CT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CT 값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최종으로 얻을 수 있을 만큼 DNA를 복제하고 나서 사이클 돌릴 만큼 돌리고 이제 끝! 하는 그 시점의 사이클 숫자 값이 CT 값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실시간 PCR에서 CT 값이라고 하는 건 이제 충분히 얻었으니까 끝! 하는 그 시점의 사이클 횟수야. 그 사이클 횟수에 도달했으면 물론 A랑 B는 그 횟수가 다르겠지. A랑 B는 횟수는 다른데 그 순간의 발색도는 둘 다 어떻게 했어? 거의 비슷하겠지.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얻을 만큼 얻고 나서 그러고 나서 스톱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충분히 얻을 만큼 얻었다는 건 표적 DNA가 계속 복제하면서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진해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하면서 종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CT 값에서의 보이는 발색도는 A랑 B가 서로 뭐 한다?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 또 집에 와가지고 한번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하고 정리하고 마칩시다. 독서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일은 12일차 하겠습니다.